네, 오늘 할 내용 비효동부채 항목은 여러분들 제가 대표적으로 퇴직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세 가지의 개정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내용을 끝냈고요. 오늘 이 비효동부채의 마지막 파트,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효동부채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오늘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내용이 엄청 중요하고 엄청 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선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것과 여러분들 뭔가 관련이 있는 개정 과목 같아요? 느낌상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겠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뭔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니까 뭔가 직원들한테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라는 관련이 있는 개정 과목이겠구나. 이렇게는 먼저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퇴직금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돈을 쓰는 거겠죠. 맞아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계정이 퇴직급여예요. 비용 계정. 됐나요?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도대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뭘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조금씩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분기 문제가 지금 나오는 유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제가 일반전표라는 분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분기 연습하면서 막 제가 이 개정 과목은 결산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개정 과목입니다. 일반 전표라는 건 그냥 기준 분계라고 하시면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은 기말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여러분들 지금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1일이죠. 1월 11일은 기준이에요. 그냥. 1년 동안 1월 1일과 12월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를 기중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 무조건 기말에 줘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무조건 기말인 12월 31일 날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 점표라는 기준 분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면 직원이 퇴직하면 언제든지 퇴직해도 여러분들 퇴직금을 줘야죠. 무조건 12월 31일에만 주는 퇴직금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기준분기는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얼마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분기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결산자료 입력 문제 결산자료 입력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회사들끼리 12월 31일 날 이러한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하자라고 나온 게 결산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렵게 결산 정리사항이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결산 정리사항. 됐어요? 그래서 이 결산자의 인정 문제와 관련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뒤에다 쓸게요. 뒤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할 거예요. 첫 번째. 요거를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결산 관련해서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할 겁니다. 결산을 첫 번째로 배우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두 번째로 배우고.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산에서 일반적으로 분계건 우선 알고 가야 되는 게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 알고 가야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죠?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게요. 우선 우리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제도라는 한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건지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퇴직연금 제도가. 이 퇴직연금 제도는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나갈 겁니다. 회사에 퇴직을 할 거예요. 퇴직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한테 사장님 저 좀 힘들어서 이제 좀 퇴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다니고 이제부터 퇴직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그 안에 부도가 났어요. 망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막 회사가 내가 퇴직금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 딱 찾아보니까 막 종이만 날아가 있고 종이 날아다니고 막 회사 막 도망가 있고 사람들. 이러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소리가 살짝 울리나요? 이게 목소리가 울리는 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좋지가 않은데. 이 정도면 어때요? 이게 강의실이 텅 비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부모님들이 막 저희들한테 돈 모으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돈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 하라고 해요? 적금 넣으라고 하죠. 그렇죠? 적금 넣거나 뭐 예금 넣거나 이러라고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적금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적금을 넣는 이유가 이자 받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적금 이자 얼마나 되는데요? 뭐 1.8%, 뭐 비싸봤자 2.1%막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은. 적금 아무리 넣어봤자 이자 엄청 적어요. 밥 먹으면 끝나요,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적금을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금을 넣으면 못 쓰잖아요. 맞아요.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적금을 넣지 않고 내가 그냥 개인 통장에 모으겠다라고 하면 의지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돈을 쓰게 된다고요. 급하면 써야죠. 적금을 넣으면요. 이제 적금을 넣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묶여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하면 여기 뭐냐? 이런 느낌이에요.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직원들 퇴직금 당연히 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답니다. 회사가. 그러면 회사는 돈이 급하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써버려요. 돈이 급하면요. 맞아요? 회사가 부도 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직원들 무조건 퇴직금 줘야 돼 이러고 안 쓰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회사들한테 야, 너 모든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라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제가 방금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결국에 여러분들 쉽게 풀면 뭐예요?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저희 회계급 시험에서는 이런 의미를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런 분계만 물어보는데 분계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실력이 안 납니다. 우선 이런 제도라는 게 있구나라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별개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줬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라 하면 이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돈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제도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서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반에.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는 공부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되지만 우선 쉽게만 하면 시험이 먼저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요 회계 처리, 분계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다 맞춥니다. 시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분계만 보여드리면 너무 외우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야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도가 근데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랑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결국에 둘 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뭘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뭘까를 이제 배우시는 거죠.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요 제도에 의거해서 이러한 분계들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회사는 요 제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가가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 써라 라고 시켰으면 회사는 둘 중에 하나 써서 이런 회계 처리들을 반드시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랑 공통점은 뭐예요? 얘라고요. 얘가 두 개의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왜요? 둘 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단어는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누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회사가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제도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회계 처리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좀 쉬워요. 이건 쉬운데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려워요. 어려워. 아시겠죠? 근데 확정 급여형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는 시험 빈도수는 그냥 비슷해요. 확정 기여형이 나올 수가 있고 확정 급여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어떤 건지 한번 보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 직원에게 지급하여 할 퇴직금을 직원이 보유하고 있게 하자. 요게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이 있잖아요. 그죠? 1년이. 그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요. 13월의 월급. 그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1년은 12월밖에 없는데 13월의 월급이라는 건 뭐예요? 12월이 1년 동안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퇴직금을 직원에게 보유해주게 하는 겁니다. 직원한테 준다고요. 퇴직금을. 그러면 결국에 직원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맞네요. 맞나요? 근데 직원한테 야 직원들 일로 와봐. 여기 일렬로 서봐. 그리고 야 회계부장 현금 갖고 와. 요러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월급이잖아요. 뭐 보너스처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여러분들 언제 줘야 돼요? 실제 퇴직을 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러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 확정 기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직원에게 보유하고 있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겁니다. 누구 명의로요? 직원 명의로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직원 명의로 직원이 A다. A 명의로 뭐 국민은행에다가 퇴직금 통장을 개설시켜놔요. 그리고 매년 회사가 그 직원을 위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국민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그 A라는 직원 명의 퇴직금 통장에 계속 불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연금 제도 형태가 맞네요. 왜요?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연금저축이란 말 들어봤나요? 연금저축. 저도 막 부모님한테 연금저축 좀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건 뭐예요?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분들이 받는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받는 게 연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나이가 들기 전에 젊었을 때 뭔가 조금 적금처럼 연금이라는 걸로 저축을 해놔라. 그 저축을 해놓으면 너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은행이 너한테 연금 형태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이 연금이에요. 되나요? 근데 저희처럼 근로자들은 무슨 연금을 내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월급을 받을 때 떼이는 게 4대 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몇 프로 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9%예요. 9%. 근데 회사가 반 내주고 직원이 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에서 4.5%가 떼이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월급의 5% 정도 되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갑자기 설명드린 이유가 요런 식이라고, 요런 식. A가 회사입니다. 회사. 그리고 B가 국민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그리고 C가 직원. 매년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가 국민은행한테 직원 명의로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 C라는 직원의 명의로 통장이 하나 개설되어 있는 거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 퇴직금은 누가 관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명의니까요.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직원 명의 맞죠? 그러면 만약에 직원 명의 이 통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C라는 직원은 여기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라는 거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요. 적금처럼.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이 통장에 싸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이 거기다가 적금처럼 또 돈을 넣을 수는 있다고요. 뺄 수는 없는 거지. 왜 못 빼요? 퇴직한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회사가 직원 명의로 국민은행에 C 명의의 퇴직금 통장을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퇴직금 통장 계산하면 뭐가 쌓여요? 이자가 쌓이는 거 맞나요? 통장이니까요. 맞아요. 이자가 쌓이죠? 이자. 요 이자는 여러분들 누가 먹을까요? 그냥 직원이 먹는 겁니다. 왜요? 직원 명의잖아요. 직원 건데.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 통장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아, 매년 직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 이게 끝이에요. 왜요? 저희 시험 때는 딱 얘만 나온다고요. 회사가 은행에서 직원 명의로 통장에 돈을 쏴줬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 요거를 물어보는 게 저희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당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였으며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항상 문제에서 여러분들 언급해 주는 게 퇴직금 문제가 나오면 확정 기여형인지 확정 급여형인지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언급을 안 해주면 저도 못 풀어요. 왜요? 어떤 퇴직연금 제도인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우선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감소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 금액이 줄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먼저 감소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대비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돈을 쓰고 있어요? 벌고 있어요? 퇴직금은 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퇴직급여. 맞나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엄청 간단해요. 이 회계처리,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회계처리만 하실 줄 아시면 이 문제는 다 맞춥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이 만약에 생산 부서의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500번대 퇴직급여죠. 500번대 퇴직급여. 그리고 만약에 뭐 영업부서든 아니면 관리부서든 이런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다라고 몇 번대예요? 800번대. 항상 생산과 제조와 관련되면 500번대. 그 이외에는 800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에 따라서 500번대를 할 때도 있고 800번대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따가 여러분 저랑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됐죠?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확정 급여형이 까다로워요. 이 확정 급여형은 회계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확정 급여형도 여러분들 공통점인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 퇴직금 문제에서 결산 문제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결산 문제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산 문제부터 하죠. 결산 12월 31일. 우선 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의미는 어떤 거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 명의로 은행에 맡겨라. 요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정 기여형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뭐가 달라요? 명의가 다르다고요.
확정기여형은 직원들의 명의라는 거고요. 확정급여형은 그냥 회사가 야 우리 회사 직원들 몇 명이야? 10명이요. 야 10명이 퇴직금 얼마야? 1,000만 원이야. 오케이. 야 1,000만 원 저기 국민은행에 넣고 와. 이러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은행에 가서 그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명의만 좀 다르다고요. 명의만. 되나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여러분들 누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확정기여형은 누가 관리? 직원 관리. 확정기여형은 직원 관리. 직원이 관리한다. 확정급여형은 누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회사가 관리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됐어요? 이거는 한 명 한 명씩 보내주는 거고 요거는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넣어놓는 거라고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어떠한 회계 처리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죠. 봤을 때 결산 때 뭐 하냐면 회사는 퇴직금 추계를 합니다. 이 퇴직금 추계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한다고요? 퇴직금 추계. 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퇴직금 추계. 퇴직금 추계는 뭐냐? 추정 계산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추정 계산한다의 줄임말입니다. 됐어요? 이 추정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이 12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들은 뭐 하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다 퇴직을 하게 됐을 때 우리 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퇴직금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걸 추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얼마 줄지 확정된 돈은 아직 몰라요.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최소한 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했을 때 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추정 계산한다라고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추계란 우선 의미를 써드릴게요. 추계란 의미는 전 임직원이 퇴직했을 때 회사가 필요한 돈을 추계한다. 추정, 예상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추계한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1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결산 거는 좀 기억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개정 과목 중에 어떤 게 있었냐? 좀 중요합니다.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대손 충당금도 결산 문제였습니다. 결산 문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 동영상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아시겠죠? 대손 충당금의 결산 문제인데 요거는 뭐였냐면 우리 회사 당사가 받아야 할 채권 중 얼마를 못 받게 될까라는 똑같은 예상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받을 돈 중에 내년에 얼마 정도 못 받을까? 내가 얼마 정도 못 받을까지 여러분들 그 돈 진짜 절대 못 받아. 이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요거도 예상하는 거라고 예상. 됐어요? 그러면 지금 들었을 때 대손 충당금 뭐 예상하는 거 맞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손 충당금도 예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도 예상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요. 뭐 하는 거라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경우 얼마 정도 필요할까? 요거도 예상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이랑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 자체가 비슷해요. 둘 다 뭐 하는 거니까요? 예상하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쪽에서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셨다. 이러면 퇴직금의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근데 만약에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퇴직금의 충당부채 회계 처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계 처리가 비슷하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요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항상 결산 시 예상하는 계정 과목이 뭐 있다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대손 충당금이랑 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예상할 때 항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상할 때 뭘로 인정받는다고요? 비용이요. 그래서 요 대손 충당금 할 때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채권인 건 다들 이제 아시죠? 채권. 외상 매출이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내가 얼마 정도 못 받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니까 1%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 원 맞나요?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 1억 중에서 못 받을 확률이 1% 정도 있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예상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상하는 계정. 예상 계정. 됐어요. 요때 회계 처리가 뭐였어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만 원, 그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매출 채권일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요. 매출 채권은 뭐랑 뭐를 합친 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랑 또 뭐요? 받으러. 맞아요. 그리고 기타 채권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대여금이랑 미수금이라고요. 요거 대여금이랑 미수금도 결국에 받을 돈이잖아요. 요거를 예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정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100. 그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 이렇게 했던 게 대손 회계처리였어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공부할 겸. 됐어요? 됐죠? 매출 채권일 땐 요렇게, 기타 채권일 땐 요렇게였습니다. 됐어요? 지금 대손 충당금 얼마 했어요? 요걸로 볼게요, 이제. 요걸로만. 얼마 했어요,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있죠? 요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손 발생하였다. 제가 대손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의 수 불능이라고요. 받을 돈을 못 받게 됐다. 이런 뜻이라고요. 제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냅둬요? 없애라고 했어요.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면 없애야죠. 못 받게 되는데. 맞나요? 그렇죠? 지금 요거 설명 들어서 그거였지 이러시는 분들도 반드시 유튜브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릴 때만 기억나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딴 거 하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공부해야 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없애고요. 그럼 여러분들 대손됐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누가 봐도 손해 본 거 맞나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을 못 받게 됐는데 아싸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손해보면 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손해보면 비용. 맞나요, 여러분들? 항상 손해보면 비용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럴 때 비용이 요거라고요. 손해보면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되나요? 근데 보세요. 요렇게 대손 충당금을 만들었다가 요렇게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대요.
요거는 예상한 거였고요. 요거는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저 얼마 손해봤어요, 지금? 그냥 1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10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그냥 비용도 100만 원 잡혀야 되죠. 근데 이미 예상했을 때 비용이 100만 원 잡혔다고요. 그렇죠? 100만 원에 대해서 못 받게 됐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금액도 1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용이 100만 원으로 처리되는데 항상 예상했을 때 이미 비용으로 선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볼게요. 이 문제로. 이번에는 대손된 게 얼마냐면 200이래요. 200. 200. 그러면 또 뭐예요?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줘야죠. 외상매출금 200. 맞아요. 이번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간 겁니다. 됐어요? 항상 여러분들 뭘로 처리하라고요?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라고요? 바로 비용 끌고 오라고요? 항상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만들었는데요? 100. 대손 충당금 100.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모자라죠. 왜요? 내가 손해본 건 200만 원인데 예상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은 건 100밖에 없잖아요. 뭐 얼마의 비용이 모자라요? 100이 모자라네요. 그런 것들을 대손 상각비 100 이렇게 처리하시라고요. 맞나요? 이렇게 했던 게 대손 때 회계처리였습니다. 대손. 그렇죠? 요거도 내용이 엇비슷하다고요. 요거도 결국에 예상하는 거니까 뭘로 인정된다고 예상할 때 비용을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죠. 12월 31일 날 퇴직금 추계를 한다라고 문제에서 출제를 할 거예요. 추계하는 게 얼마냐? 똑같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1억 정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상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가 예상할 때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 예상시 비용 인정. 됐어요? 그 비용이 뭐예요? 퇴직금 얘기니까 제가 다 뭐라 그랬어요? 퇴직급여. 맞아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1억.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부채 얘기하고 있어요? 퇴직급여 중단부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억 이렇게 분기하는 겁니다. 여기 끝이에요. 끝. 얼마나 간단해요. 예상하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2020년도 12월 31일이었고요. 이게 그 다음에 2021년도 7월 1일 날 A라는 직원이 퇴직해서 하여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손이랑 좀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대손은 이렇게 100만 원을 예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인정받는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년에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한 뒤에 혹시나 충당금 금액이 모자르면 이런 식으로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을 인정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도 동일하게 예상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뭐라 했어요? 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정급여형이잖아요. 확정급여형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싹 다 모아서 은행에 맡기라고요. 됐어요? 됐죠, 여러분들?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퇴직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 은행에 맡겼어요. 단순히 예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상만 한 거예요. 은행에 맡긴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맞아요? 지금 퇴직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회계처리, 확정금액과 회계처리한 거 여러분들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말은 즉 외부에 맡긴 게 아직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 분계를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우선 퇴직급여는 비용이죠. 비용. 충당고체는 당연히 부채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외부에 맡긴 회계 처리가 없잖아요. 그냥 비용 인정됐고 그냥 어차피 직원들한테 무조건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네. 여기 끝이에요. 지금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가가 요 예상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이만큼 내년에 은행에 맡겨라. 요런 제도예요. 이해되시나요? 야, 너네 회사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했냐? 저희 1억 예상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1억 비용 잡고, 예상할 때 비용 잡고, 내년에 은행에 1억 꼭 맡겨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요런 회계 처리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진짜 예상만 한 거예요. 예상한 다음에 비용 인정받았고요. 이 퇴직금은 무조건 직원들한테 줘야 되니까 부채로 잡힌 거예요. 근데 외부에 맡긴 게 없다고요. 회사가 돈 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2021년도 뭐 1월 1일이 되면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어디에 맡기라고요? 은행에 맡겨라. 요 제도라고요. 무조건 은행에 맡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미래에셋 이런 단체죠. 미래에셋. 그런 데가 퇴직금을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런 데에다 맡기라는 거라고요. 퇴직금을 관리해준다라는 걸 어렵게 운용해준다. 운용해준다라고 표현해요. 운용해준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확정급여이라는 건 이렇게 예상을 한 다음에 그 예상한 만큼 실제로 은행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은행에 맡기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통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통장. 직원들을 위한 통장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관리한다고요? 확정금액은 회사가 관리한다고. 회사가. 맞아요. 그래 그 통장이 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로서 보통 예금으로 국민은행에 1억 원을 불입하였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됐나요? 우선 보통 예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불입할 거니까 나가는 거 맞아요? 그럼 대변에 우선 보통 예금 1억.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 맡긴 만큼 통장이 하나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적금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인 겁니다. 요 분계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해요. 얘랑 얘. 아시겠죠, 여러분들? 글씨가 살짝 안 이쁘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은행에 맡길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로서 보통예금의 1억을 불입했을 때 보통예금의 대변으로 감소하고 그만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게 1억 생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사회적립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부르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아실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선 저희는 회계 기초니까.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2021년도 7월일날 직원 A가 퇴직해서 퇴직금을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5천만 원을 운용사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서 지급했다고요? 운용사에서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직원이 퇴직을 했으니까 국민은행 가서 이 1억 중에 얼마 빼간 거예요? 5천 빼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직원들 퇴직금 가져가라고 회사가 여러분들 회사 명의로 은행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5천만 원 빼갔대요. 그러면 이번에 운용자산이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감소돼야죠.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빼갔으니까. 대변으로 연금 운용 자산 얼마 없어진다고요? 5천만 원이요. 당연한 거잖아요. 됐어요? 됐죠? 그럼 이때 차변에 5천만 원만큼 비용일까요? 아니라고요. 왜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대손 쪽도 이렇게 예상할 때 비용으로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 100만 원이 대손되더라도 100만 원은 이미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충당금을 없앤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자랄 때만 100만 원으로 추가 비용 처리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충당부채가 모자라요? 아직 넘쳐요? 아직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충당부채 1억 있고 퇴직금은 5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뭐예요?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 5천 이렇게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만약에 한 케이스만 더요. 2021년도 7월 1일 날 직원 A가 퇴직해서 퇴직금 2억 원을 지급하려는데 운용사에서 다 2억 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운용사에는 지금 맡겨놓은 게 1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야 돼요? 운용사에서 1억 그리고 추가로 1억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됐나요? 그러면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얼마 없어져요? 1억이요. 여기 1억 있던 거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따로 얼마 줄 거라고요? 보통예금으로 얼마요? 1억이요. 따로 줘야죠. 됐나요?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 충당부채가 모자라요? 넘쳐요? 모자르죠. 충당부채가 1억밖에 없는데 준 돈은 2억이니까.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얼마 없애줘요? 1억을 먼저 없애주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나머지 1억은 뭘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추가로 돈을 더 준 거니까 뭐예요? 퇴직급여라고요. 비용. 됐나요? 요거 자체가 대손 쪽이랑 여러분들 논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당금이 넘치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넘치냐, 모자르냐,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냥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다 처리하냐, 아니면 모자르기 때문에 다시 비용으로 더 처리하냐, 요 내용 자체가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랑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냥 똑같은 회계 처리의 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정기업은 요게 끝이에요. 왜요? 직원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직원 명의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뭐 아까처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뭐 이런 게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 명인데 그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다 직원이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줄 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끝이에요.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번 줄 건데. 이거는요? 매년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예상할 때마다 은행에 예상할 때마다 비용 인정받고 비용 인정받은 만큼 은행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맡긴 금액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 퇴직급여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확정급여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점금형이 어렵다라고 치지만 얘 아니면 얘예요. 빨간 색깔로 친 거. 그러면 그나마 할만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빨간 색깔 친 것만 우선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색깔 친 것만이라도 좀 보고 계셔야 되겠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런 회계 처리에서 이런 관련 자료를 줘야라고 알려줬잖아요. 이 관련 자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 퇴직금 얘기니까 이 퇴직금의 충당부채와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 문제를 풀 때 가끔씩 조회하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알려드릴 거지만 이 많은 탭 중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합계전의 시상표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서 항상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합계전 시상표가 켜지면 그냥 엔터 누르시면 12월 31일이 조회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겁니다. 얼마인데요? 1,000만 원. 맞아요? 지금 퇴직금 얼마 줄 건데요? 800. 모자라요? 부채 넘쳐요? 넘치네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의 처리가 되겠네요.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자, 모자 넘치면 이렇게 그냥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가 지금 1,000만 원 있고요. 충당부채 1,000만 원. 퇴직금을 800만 원 지급할 거니까 오늘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요? 800만 원. 이렇게 없애시면 되겠죠. 부채 감소. 됐나요? 그리고 대변으로 뭐 없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충당부채 잡은 만큼 뭐도 한다고요? 외부에 이렇게 불이익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상했으면 이렇게 1억 넣어놔라. 맞아요? 넣는 거 가져갔겠죠? 넣는 게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됐어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800. 이렇게 처리하면 이 문제 끝이에요. 이 문제가 퇴직금 관련한 회계처리 중에 회계일급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이 문제가. 방금 저랑 풀었던 문제랑 여러분들 숫자만 바꾸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 급여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이 결산 문제 아니면 예문, 예. 이렇게 나오는 게 95%입니다.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가 괜히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게 맞아요. 충당부채 먼저 없애고 충당부채 없앴으니까 퇴직 연금 운용자산 통장 금액도 없애고 요거 자체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푸실 줄 아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거 얘랑 얘를 더 알고 계시면 돼요. 얘랑 얘. 이거 두 개.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기 85회차 보시면 85회차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 문제죠, 이 문제. 이 문제. 됐어요? 됐죠? 그래서 항상 회사가 예상한 금액을 알려줄 겁니다. 예상한 금액을 제가 추계액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추계액.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런 식이죠. 생산부랑 영업부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생산부. 생산부 기초. 기초라는 건 1월 1일을 뜻하는 거고요. 1월 1일. 그렇죠? 생산부서에 1월 1일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2천만 원이었대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생산부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생산부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다고요? 2천만 원. 됐어요?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 원이 있다라는 것은 즉 전년도 12월 31일 날 요만큼 만들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로 넘어온 겁니다. 충당 부채가 2천만 원이 있는데 요 중에서 기중의 사용 감소한 금액이 얼마 있대요? 8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2천만 원 입장에서 기중 감소 금액, 감소 금액이라는 말은 뭐 800만 원만큼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겠죠. 아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항상 이렇게 충당 부채 없앴잖아요.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0.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없앴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12월 30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남아있을까요?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감소했으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1,200만 원 남아있을 겁니다. 2천에서 80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렇게 남아있었겠죠? 뭐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요. 됐나요? 근데 올해 결산 때 추계액도 나왔죠. 추계액이 얼마래요? 2,200만 원을 추정해서 계산을 할 거랍니다. 근데 2,2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서 아까 제가 추계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만큼 충당 부채를 만들었죠. 근데 보세요. 2,200만 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만들 건데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1,200만 원 남아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만 더 만들면 2,20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만 추가로 만들면 2,200만 원 되는 거 맞나요?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추가 설정 얼마예요? 1,000만 원. 맞아요. 2,200 만들 건데 1,200은 남아있으니까요. 됐어요? 여러분 영업부 한번 구해보세요. 영업부. 영업부 어떻게 돼요? 영업부. 처음에 1,700만 원의 충당 부채가 있었는데 얼마 사용했대요? 700만 원 사용했으니까 현재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1,000만 원만 남아있는 거 맞나요? 1,700 중에 700만 원 써먹었으니까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얼마 만들 거라고 올해? 1,900 만들 거죠. 그럼 또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9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다. 됐어요? 900만 원. 됐어요? 요 1,000만 원과 900만 원 가지고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요 회계 처리를 하면 끝인 겁니다. 됐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일반 전표 결산 문제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차변에 생산부에 대한 퇴직급여가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퇴직급여 치시고 500번째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 있죠? 500번째 퇴직급여 얼마요? 1,000만 원. 됐나요?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번에는 몇 번째예요? 영업부와 관련된 퇴직급여니까 800번째 퇴직급여 얘라고 얘. 됐어요? 퇴직급여 얼마요? 900만 원. 대변에 무슨 부채 만들 거라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분기하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결산 문제가 종류가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2가지 있다라고 한 거 기억나나요? 수동 결산 문제랑 자동 결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2월 31일자에 들어가서 직접 분기하는 수동 결산도 가능하고요. 이 문제는 자동 결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수동 결산도 되고 자동 결산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다 써놓을게요. 중간 부채. 수동, 자동 둘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동결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삭제하겠습니다. F5번이 삭제키. 그러면 자동결산은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입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라고요. 500번대, 아까 500번대 퇴직급여가 있었고요. 문제에서 500번대는 생산부와 관련된 거 10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800번대 영업부와 관련된 건 900만 원. 맞아요. 500번대는 여러분들 어디다 쓰시냐? 항상 이 매출원가 밑에 항목인 여기 중에 하나에 쓰는 게 500번대예요. 왜요? 여러분들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라는 게 뭐예요? 제품은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게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을 다 합친 게 제품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생산부 직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부 직원들한테 준 돈도 모두 다 제품을 만들 때 쓴 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 매출원가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돈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라는 걸 한 거예요. 세 가지로. 아,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게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재료값이에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값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닌 그 밖에 경비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한테 주고는 퇴직급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노무비 쪽, 여기다가 뭔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노무비 밑에 보시면 이렇게 퇴직급여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 코드 번호가 500번째라고 나와 있잖아요. 확인했어요. 여기다가 생산부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거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고요. 여기다 쓰는 것들은 모두 다 몇 번 뗀 거예요? 800번 뗀 겁니다. 800번대. 됐나요?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퇴직급여라고 있고 왼쪽에 800번대 퇴직급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얼마요? 아까 했던 900만 원. 이렇게 쓰면 이 문제 끝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금액만 입력을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누르라고 했어요? 항상 금액을 입력한 뒤에 좌측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얘 누르셔야 된다고. 예. 됐어요? 점표 추가 누르시고 결산 문기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이렇게 자동 분계 완료라고 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꺼보고 아까처럼 일반 점표 12월 30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고요. 800번대 퇴직급여 차변,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 위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500번대 퇴직급여 1000, 충당부채 1000.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해 주는 걸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동결산이 훨씬 쉬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